자, 질문번호 먼저 불러주세요. 저는 끝강 질문번호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건강 설명해드릴게요. 왔나? 이 코스 왜 저래? 이등급이네? 이등급이 나왔어. 내가 예전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컷 나와봐야 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다 맞은 애도 23쪽에서 맞았더라고. 이등급이네. 그래 이제 와서 좀 울 뻔했다. 그래 죄송해. 자 선택한 1번 끝. 레벨 2랑 레벨 3랑 기출 문제랑 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수톡 혹시 놓고 온 사람? 한 번도 안 해다보고 진짜로? 야, 뭐 시험 끝났다고 인생이 끝났냐? 야, 윤석열. 이게 무슨 아니 질문. 그 앞부분 질문이랑 그다음에 레벨 앞부분은 다 풀었어. 잘했어. 저건 올림포스네. 너무 웃음으로 들어가네. 그거 두 번째 단원도 같이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나는 아까 몇 번? 레벨 3 6번이랑 대표 기출이요. 레벨 3 6번이랑 대표 기출. 그 다음에 또 프로 버튼이 안 되더라. 정현아 프로 버튼이 안 되더라. 너무 신나? 정현이 클래스에 수능 특강 정도는 뭐 그냥 똥. 수능 질문 없어? 예지야 수능 특강 질문. 어? 레벨 2 4번. 성원이는 월클이라 없어? 레벨 3 4. 레벨 3 4번. 또 숙제원 사진 해볼까요? 계속 숙제할 거야? 붙이는 거니까. 오, 깔끔하게 책 한번 너 풀었어. 고난도 다 했어? 우민이는 추가 숙제 줘야겠네. 왜? 이건 좀 아니잖아요. 시간 좋아? 대단합니다. 야 상명아, 국민이도 했는데 상명이가 못했다고? 어? 국민이도 숙제를 다 했는데 상명이가 못했다고? 이거 뭐라고? 올림포스 프리트 했어. 진짜야? 근데 몇 봤어? 합산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나왔어? 기말에 등록해서 나왔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 기말에 등수도 안 나왔어?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소설 진짜 뭐 전화 줬어? 전화 안 줬어? 아까 전화는 누가 안 주고 진짜 안 줘. 모르겠어? 이게 제일 올림포스. 그럼 너 어디 있어? 못해서 그냥 버리고 왔어? 아예 하나도 안 했어? 응? 뒤에를 못했어? 어디 있어? 그렇군요.
지수 파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지 2점짜리 지수로그 파트는 2점짜리 3점짜리 기본 계산만 나오는데 가끔 4점으로 나올 때가 있어. 가끔 4점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21번 정도에 필러 문제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얘네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수로그 필러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얘는 첫 번째는 개수 세기 문제랑 그리고 두 번째는 A의 n제곱근에 관한 얘기. 4점짜리로 나오는 일어나봐 조금 그렇게 4점짜리로 나오는 수능에 그리고 고3 모의고사에 4점 문제로는 딱 이 두 유형밖에 안 나와. 개수 세는 문제랑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이용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4번도 그렇고 대표 기출도 그렇고 얘가 개수 세라는 거잖아. 자, 어떤 유리수의 n제곱금이 이하이라고 했으니까 이 더럽게 생긴 이하이를 n번 거듭 제곱하면 유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a의 n제곱근이라 그러면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리고 얘가 더럽게 생겼으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할게. 2의 세제곱이라서 약분하면 2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다음에 나누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밑이 2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해죠? 마무리. 지수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야 어떤 형태가 아니어야 유리수가 됩니까? 유리수 반대는 무리수. 무리수 되려면 이렇게 루트 되려면 지수에 무엇이 있어야 돼? 지수가 어떤 형태여야 돼? 루트 있으려면 분수 형태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5제곱근이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이해돼? 저 분모만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n이 어떤 수가 돼야 분모가 사라져 둘 다? 10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0개 해서 마무리.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유리수될 조건 A의 P제곱이 유리수이려면 P가 유리수가 P가 정수다. P가 지수가 정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3의 3번, 3번 레벨 3 4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선생님이 말한 개수세기 필러 문제인데 4번 보시면 로그 4의 n 상명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처음부터 데이터까지 잘했어. 자 봐봐. 문제에서 얘가 무슨 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n값을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A1, A2, A3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정연아 이걸 뭐라고 부르지? 숫자를 일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나열해 놓은 거? 두 글자로. 수열 맞아요. 수열. 자, 그랬을 때 수열은 내신이랑 수능이랑 결이 완전히 달라. 내신이랑 수능이랑 결이 완전히 다른데
수열은 어떤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거를 수능에서는 많이 가지고 올 거야. 근데 내신은 이때까지 수능에 나왔던 그러한 새로운 수열들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원래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규칙성을 추론해보면 끝나는 내용이 수열인데 내신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들어갈 거야. 특별한 수열들에 대해서 이 수열은 어떻게 하고 이 수열은 어떻게 하고 이런데 어찌됐건 수능에는 새롭게 정의한 수열이 나올 거라서 너네들이 정리해서 외워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수열의 교육과정상의 목표는 문제가 총 3문제 나오고 그 중에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는 이거는 그냥 식 세워서 풀면 돼. 얘는 쉽게 나오는 문제거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식을 세워서 뭐 연립이차 방정식이라든가 그래서 등차 같은 경우는 초항과 공차를 찾으시면 끝나는 거고 등비 같은 경우는 A랑 R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되고 그리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n에 관한 1차 함수라서 그래서 합은 2차 함수고 일반항은 1차 함수인 거 이용해서 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 나와. 절대값 이용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나 귀납적 정의는 근데 문제 보면서 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세 과목이 섞여 있잖아. 일단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원수토가 섞여 있잖아. 그럼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그래야 얘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라는 구분이 좀 될 거야. 그래서 일단 귀납적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귀납적 정의가 뭐였어 동민아? 몰라? 아니 그런 식으로 이하나 귀납적 정의가 뭐였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왜 몰라? 반대 설정에 그렇게 틀렸어. 아 그건 귀류법. 너 지금 수학 하에서 했던 거. 귀납법과 귀류법. 잘했어. 귀는 똑같네. 반은 맞았다고 하자. 여기다 상명아 귀납적 정의. 이거 별밖에 했지 않냐? 귀납적 정의? 하원아 귀납적 정의. 가영아 귀납적 정의 혹시? 그 첫 번째 게 성립하고 그 다음 것도 성립하면 다 성립하나? 그거는 귀납적 증명. 그거 거의 너는 80% 맞았다. 너는 50, 귀 맞았으니까 80% 맞았고, 너는 귀납적 정의 말고 귀납적 증명문 얘기했으니까 거의 한 80%, 반 80%.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이 어떤 식으로 규칙을 갖는지를 표현해 놓는 거. AN과 AN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귀납적 정의.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 혹은 세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해 놓은 걸 귀납적 정의. 예를 들어 A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2를 더해서 간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정연아? 등차 그렇지. 뭐까지도 알려준 거야? 그 공차 공차까지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전항, 그 다음 항, 전항에서 그 다음 항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5라고 하면 그 다음 번장으로 갈 때 계속 이렇게 2씩 더해가지고 수열의 규칙성, 그래서 수열을 나열할 거다 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시그마도 내신 시그마는 싹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수능 시그마는 새롭게 정의한 형태들이 나올 거라서 얘네들은 본질이 그거야. 너네들한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수열에서는 이때까지 너네들이 배웠던 걸 토대로 대학 가서 새로운 걸 배우면 그것들을 적용해서 그러한 규칙성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파트가 수열이거든. 수열 킬러가 항상 15번이나 21번이 나와. 15번이랑 21번 14 너네들이 수능에서 틀릴 만한 거는 이렇게 7문제인데 요거 미분이고 이것도 미분이고 이것도 미분이고 이것도 미적분이니까 이것도 둘 다 뭐 미적분 내용이야. 그러면 미분이 메인이고 수투에서 미분이랑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의 미분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15번이랑 21번에 누가 나오냐면 수열한 문제, 삼각함수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거의 15번으로 수열이 많이 나오는데 그 15번 수열 문제는 다 귀납적적인 문제야. 직접 대입해가지고 하나하나 규칙성을 추론해보라고. 그래서 그 근본 없는 베이스 없는 늦게 공부한 고3 언니 오빠들도 14번 뭐 13번 이런 거 틀리는데 15번은 맞춰오거든. 수열은 무조건 하라 그래. 왜냐면 이건 그냥 대입해가지고 규칙성 찾으면 밑에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라서. 그리고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다 넣어보라 그래가지고 한 보통 맥시멈이 24가지거든? 사회규칙이라고 해가지고 4팩토리얼 정도의 경우의 수까지밖에 안 물어봐 수능에서. 그럼 24개 쓰면 되는 거요. 써 애들 한 10분 조금 넘게 걸렸어. 그럼 그거 다 더해가지고 다 구해. 이렇게 해서라도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수능에서 수학 4점짜리 한 문제는 대학이 중앙대일지 한양대일지를 가르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네임 하나? 뭐 연대에서 4점 정도 더 맞으면 고대 가겠지. 고대가 연대보다 조금 더 좋으니까. 그리고 고대에서 뭐 4점 정도 더 맞으면 서울대 갈 거고 이럴 거야. 그래서 뭐에 끄덕여 씨. 아니야, 요새 고대가 더 없어졌어. 연대가 더 좋아. 연대 못 가면 고대 가더라고. 아이씨. 난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 때는 시골 애들이 고대 많이 가고 서울 애들은 연대 많이 가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연대 애들은 되게 세련되고 고대 애들은 다 투박하고 다 동민이처럼 생겼어. 고대 가면 순박하니 착하게 애들 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상경이가 연대 스타일이고 동민이가 고대 스타일이고 하얀 애들은 연대, 검은 애들은 다 고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여자애들은 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 수열한 문제를 수열은 무조건 모의고사에 나오면 맞춰야 돼. 수열은 무조건 모의고사에 나오면 수능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대입해가지고 추론하실 거예요. 대입해서 추론할 거야. 근데 얘도 지금 수열 문제야. 규칙성은 로그에 의해서 설정되었지만 결국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구하라는 수열 문제인 거고. 그럼 새롭게 정의한 수열 문제니까 직접 대입을 하면서. 근데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입할지 2, 4, 6, 8, 10 이렇게 대입할지 2, 4, 8, 16, 64 이렇게 32, 64 이렇게 대입할지에 대한 센스가 좀 필요하긴 하지. 1부터 넣으면 그치 깔끔하게 256개 집어넣으면 답 나오잖아요. 그 노답이잖아. 그거는 진짜 좀 어쩔 수 안 되는 거고. 그 4번 질문하신 분? 나 이거 4번. M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2에 2 다음에 뭐 넣을 거야? 4 다음에 뭐 넣을 거야? 2, 4 다음에 16? 그래. 자, 2 넣고 4 넣고 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볼 거야.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볼 거야.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도 되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식을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할까? 정리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로그 4에 2m 로그 2의 m이라서 얘를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면 얘가 4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다. 4의 자연수 제곱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m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이니까 4가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첫 번째 A1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시면 4의 8제곱이라서 2의 16제곱이니까 4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는 게 맞네. 그래서 얘 또한 자연수가 되겠다. 이제 3 찾아야 되는데 이 8을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에다가 8 집어넣었으니까 16 48제곱이라 안 되는 거. 이유는 얘가 4의 거듭제곱이 아니라서. 그러면 16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에다가
걷다가 16을 곱할 거니까 32를 곱할 거니까 12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28 또한 4의 거듭제곱이 아니지. 4는 4, 16, 64, 256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8이랑 16이랑 안 되고, 그 다음에 32면 2의 5제곱이야. 생각해. 2의 5제곱이야. 걷다가 64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이거 5제곱 때문에 4의 거듭제곱, 이 5라는 인수 때문에 4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을 넣는다면 아까 허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8도 했는데 지금 8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16이라서 3이 쓰면 안 된다고.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홀수 제곱들은 아예 안 넣어도 되고, 6도 3을 인수로 가지니까 안 넣어도 돼서, 그래서 2의 4제곱 다음엔 2의 8제곱을 집어넣고 2의 8제곱 다음에는 2의 16제곱을 집어넣고, 이런 류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일이야. 그래서 2의 8제곱을 집어넣으면 2의 8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8제곱이니까 이게 16이라서 플러스 얼마? 4. 2의 8제곱 곱하기 2 곱하기 뭐라고? 로그 4.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로그 2랑 2는 없어지고 로그 4의 2의 12제곱, 즉 4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6이 되니까 얘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A3는 2의 8제곱 256이 되겠다. 오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수능에 나오는 수열도 함수거든. 수능에 나오는 새롭게 정의한 수열 문제들은 기납적 정의 혹은 이런 식으로 지수나 로그를 이용해서 수열을 새롭게 정의해 놓으면 그냥 근본이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걸 알고 모르고 왜 차이가, 얘를 내신 문제처럼 신박하게 식을 정리해서 파바박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아니라고, 수열 문제들은. 그래서 수열은, 그리고 4번 문제 보면서 이건 수열 문제야 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어. 지수로그 파트에 있지만 결국에 얘는 수열 문제야. 그러니까 수열 문제니까 수열답게 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다영아. 서로 다른 세 양의 실수가 있고 C는 1이어도 되나 보네. A도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니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A랑 C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된대. 그때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C랑 똑같아지려면,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A의 제곱이 되려면, 그 다음에 로그 A의 B분의 C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감을 잡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한 문자로 정리해야지. 오, 그렇지. 한 문자로 정리. 다영아, 한 문자로 정리. 이걸 A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밑이 A니까 진수도 A로 정리돼야 거듭제곱만 뽑아서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겠지. 봐봐.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해도 돼. 문자가 3개 있는데 식이 2개밖에 없다는 건 각 문자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는 없고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는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은 유리식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유리식, 유리함수 부분에서도. 그래서 결국에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야지. 한 문자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로그가 좀 싫네. 나 로그가 좀 별로네. 그래서 나 이거 K라고 잡고 지수 형태로 좀 바꿔줄게. A의 K제곱이 B고요.
B의 K제곱이 C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B를 A로 고치면 오케이 A의 K제곱 곱하기 C는 A제곱이고 C도 A로 고치고 싶은데 근데 C가 지금 B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K제곱 해주시면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은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A로 고쳐주시면 A의 K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A의 K제곱 플러스 K는 A의 제곱이 돼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K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K가 1이면 A랑 B랑은 어떤 관계를 갖는 거고 K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 같지? 저기 로그에 다시 가져가고 K가 1이면 A랑 B랑 똑같아진대. B랑 C도 똑같아지는 거. 그럼 된대 안 된대 문제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면 B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는 A의 K제곱이었어서 A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게 A의 4제곱이고 이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6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겠다. 왜 큰지 알겠어?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야 중현이가 엄청 똘똘하네. 중현아 금방 동민이보다 잘하겠는데? 야 대제곱은 나왔냐 그래서 동민아? 기말 점수 아직 안 나왔어? 네. 이 나와? 5만원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 아 못 가져갈 거 안 돼? 어떻게 안 돼? 고등학교에도 못 하잖아. 어? 안에서 몇 등했냐 동민아? 그렇게 어떻게 알아요? 수학만. 저는 몰라요. 아 그래? 남고는 보통 다 친구들끼리 저 새끼들 몇 점 받았고 저 새끼들 몇 점 받았고 다 알지 않냐? 그렇지? 머리 위에 써있지 않아? 홍홍홍 100점, 99점, 92점 이렇게 대치곤 안 그래? 거의 다. 거의 다 알지? 아 동민이가 지금 친구가 없어서 모르는 거지? 저기다 폰이 동민이 유일한 친구 저기잖아. 그냥 동민이 좀 잘 챙겨줘. 동민이 거기 야 19페이지 우리 선생님이 친구가 되어줄게. 알았지 동민아? 자 이거 로그 4에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의 루트에 40 이하의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40 이하의 자연수. 이번에 90점 넘은 애들 많아? 반에 몇 명이나 있냐? 정현아 90점 넘은 애들 반에 몇 분명히 명이나? 있을 거예요. 2명? 지금 이민이네 반은? 같은 반이야? 네, 그리고 아 같은 반이야? 2명? 몇 반이지? 30반? 아니 몇 개의 반이 있지? 13만 13반? 26명? 걔네들이 중간고사를 다 못 본 애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합쳐가지고 2등급 2등급인데 합쳐서 1등급 깨는 경우 꽤 있는데 중간도 2등급 맞았고 기말도 2등급 맞았는데 합쳤더니 1등급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합치면 1은 안 되겠지? 5,000원 번 거에 만족하자. 근데 용돈 주고 싶었는데 아깝네. 자 이거 보세요. 2분의 1이니까 4로 통일시킬까? 아니면 2분의 1을 꺼낼까? 얘 그냥 넣을게. 얘 쓰는 거 귀찮으니까 4에 2n제곱 나누기 루트 n이니까 n 루트 n. 짜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로그 4로 고쳐주면 이렇게 2n 루트 n이 4의 40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무엇을 찾아라? n 값을 n의 개수를 구하여라. 40 이하의 자연수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n만 제곱수면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닌가? 다영아?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제곱이면 앞에 거랑 같이 곱할 거니까 이거 합칩시다. 2 곱하기 2의 n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서 n이 1이어도 되지? n이 1이어도 되나? n이 1이면 자연수가 안 되네? 여기서는 n이 1이면 자연수가 되는데 뭐지? 아, 로그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로그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지금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자연수인 게 아니라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그래서 얘가 4의 p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고. 4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고. 강한 이해돼? 그러면 일단 n이 가능한 건 밑을 뭘로 가져야 돼? 이게 2의 2p제곱이니까 n은 2의 거듭제곱의 형태여야 함. 그래야 밑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야 밑이 2여야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될 테니까 2의 k제곱이라고 하면 얘가 짝수제곱이 되려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지금 2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얘가 2의 2p제곱이 돼야 되고 따라서 k 값은 뭐가 돼야 될 거냐면 홀수 2p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 얘가 홀수가 되려면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제곱 그 다음에 4제곱은 안되고 2의 6제곱 2의 10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의 8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얘 계산하면 3, 얘 계산하면 9, 얘 계산하면 15. 이게 지금 80보다 작아야 돼. 일반항 찾읍시다. 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기억나나? 가영아 이거 등차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해?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럼 얘 일반항은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얼마? 6.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근데 등차수열은 워낙에 AD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그마 안에 등차수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생기면 선생님이 그냥 6n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6n 공차 n 이렇게 그런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등차수열이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하원아 A5가 10이고 공차가 4래 AN은 어떻게 될까? 몇 n이라고 쓰고 그렇지 4n이라고 쓰고 5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 얼마야? 너 안경 안 쓸래? 너 칠판을 보지 않겠다는 뭘 굳은 다짐이냐? 이거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0 나와야 되니까 이걸 a 더하기 16이라고 해서 초항을 찾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보고 빨리빨리 일반항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다시 예지 A10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래 그럼 AN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n 하고 10 집어넣으면 20 돼야 돼? 40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항을 바로바로 숫자 보고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것도 3, 95 이랬을 때 3 더하기 n-1 6 하지 말고 6n 하고 이게 뭐? 이게 80보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80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6에는 8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얘는 6분의 83 여기는 6, 3, 18
13점 얼마. 그래서 n은 13개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아니면 얘도 넣어서 규칙성을 찾아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2의 거듭 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분수는 꺼져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2의 제곱 넣어보고 2의 6제곱 넣어보고 2의 4제곱 넣어보고 2의 6제곱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얘가 자연수 값이 되는 숫자들을 추론해도 되긴 하겠다. 자연수 조건 걸려 있어서 그래서 대입해서 추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2 넣으면 이거 2분의 3 돼서 아웃 2제곱부터 가능할 것 같아. 근데 2제곱이면 4의 거듭제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그래서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할 때 홀수제곱은 일단 안 될 거고 짝수제곱 중에서 일부만 되는 거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규칙성 찾는 것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하기 전에 일단 함수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여기나 올림픽스 푼 것 중에는 질문할 거 있어요? 안 풀리는 거? 없어? 어? 해보고 해보고? 뭐 해볼 거야? 네. 모르면 질문해. 자,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좀 해봅시다. 함수 수하에서 정리해야 될 거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어차피 지수함수, 로그함수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대할 때 나중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기야.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번에 6월 30번도 뭐 x 이번에 지금 엊그제 본 거 7월 30번 문제가 2차 함수 곱하기 이렇게 써줄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익스포넨셜 x제곱. 이 그래프가 상수함수랑 몇 번 만나는지 물어봤거든. 이 그래프가 상수함수랑 몇 번 만나는지 물어봐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입국컷 당하는 문제였어. 입국컷 당하는 문제. 그래서 미분 문제들은 입국컷 당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도 충분히 이 다음부터는 충분히 풀 거야. y는 k랑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을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그 합이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에서 달라지고 그 차이가 2다. 그러면 저 2차 함수는 무엇인가? 를 물어본 거였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이 보통 못 푸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몰라. 왜냐면 교과서에 이 그래프만 따로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형태는 성민아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안 배워. 이게 안 나와. 그냥 뭐만 나오냐면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찾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그러니까 함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함수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새롭게 나오는 초월함수 형태 뭐 예를 들면 기본 형태가 로다 3지니까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형태거든. 그래서 뭐 sin x 곱하기 x 곱하기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x 플러스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뭐 너네 정도 내신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그냥 다 외우기도 해. 많이 나오는 게 패턴이 좀 정해져 있고 그 규칙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니까 그렇게 추론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서 이런 형태들은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기고 얘는 y는 x 기준으로 위아래로 y는 x 기준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런 기본적인 개형들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러려면
함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함수를 대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정의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거야. x 값이 어떨 때 이 함수가 함수 값을 갖지? 라는 걸 생각해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앞으로 배워야 되는 함수가 수하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3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까지가 수2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섞어서 사인 곱하기 지수함수, 탄젠트 곱하기 뭐 무리함수,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뭐 이런 형태들의 그래프들이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이랬을 때 그런 함수들을 정리하는 게 미적분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원수투 할 때 이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던가 이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상수함수나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지수함수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3, 4차 함수는 얘네들은 함수가 x값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함수값이 있어. 맞잖아. 1차 상수함수 이렇게 생겼고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x에다가 정훈아 x에다가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y값이 존재해.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정의역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함수는 이렇게 3개는 정의역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왜? 특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이 함수가 다른 함수는 갖지 않는 특징이 있으면 그게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 너네가 배웠던 것 중에 1차 함수는 최대 최소값이 없지만 2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에 관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을 거야. 꼭지점 얘기하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수2에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고 아까도 2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였으니까 2차 함수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근데 이 함수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다 없는데 얘 있다. 삼각함수와 2차 함수와 특별한 4차 함수만 갖는 특징이 뭐냐면 대칭축이라는 걸 갖는 게 되게 특별한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자꾸 최대치수 물어보는데 대칭축 끼고 물어보거나 대칭축 안 끼고 물어봤을 때 너네들이 헷갈려서 이거랑 이거 가지고 최대치수 구한다거나 혹은 여기가 최소인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냥 당연히 꼭지점이겠지 하고 여기가 최소라거나 일부러 정의역을 제한하면서 이 2차 함수만이 갖는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만한 문제들을 자꾸 내는 거라고. 그러면 너네들은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이 함수가 다른 함수와 구분되는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꼭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정의역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면 x가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다는 게 엄청 큰 특징인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되게 그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이 함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게 함수니까 정역도 실수고 공역도 실수인 게 함수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안이 0 이상이 돼야만 실수가 될 거야. 그래서 x가 1 이상인 정역을 갖는 게 특별해. 그리고 로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그 값이 정이 되려면 진수가 0보다 커야 해. 따라서 이 로그 값이 정의가 되려면 x가 2보다 클 때만 로그 값이 정의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야. 그래서 얘네 셋은 특이해. 정의역이 특이한 함수야. 정의역이 특이한 함수. 그래서 수2에서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된 조건들이 막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봐.
방금 전에 성현아 얘기를 들었으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함수값을 갖는데 이 함수의 정역이 실수 전체래 라고 얘기하면 성현이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어? 뭐라고? K로 놓고 판별식이 아니야 분수식이잖아. 분수식이잖아. K라고 놓을 필요 없이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될 테니까 함수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결국에 또 수상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함수가 0이라는 x절편을 갖지 않을 조건이랑 똑같아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돼? 그런 것들이 계속 녹아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게 진짜 중요해. 근분리도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함수를 배울 땐 첫 번째 정의역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일단 지수함수 가장 대표적으로 a의 x제곱이라고 쓸게. 평행이동하기 전 얘는 로그 a의 x라고 쓸게. 나중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해가지고 함수의 식을 좀 더 바꿔주긴 할 거지만 기본 형태는 이러니까.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고 얘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공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니까 볼 필요 없고 치역이 이 함수의 치역이 어떠한가 갖는 y값들이 함수값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함수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야 공역은 보통 정역은 보통 x 라지 x라고 쓴다. 집합. 그 다음에 공역은 y라고 써. 입구 끝에는 표현인데 치역은 뭐라고 쓸까? 아는 사람? 치역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하나 어떻게 표현해? 상명아 어떻게 표현해? 정현아 어떻게 표현할까? 오 비슷한데 함수가 f면 치역은 f x 이렇게 표현해. 이게 치역이야. f라는 함수의 정역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들만 치역이잖아. 그래서 문제 가나다 조건이 기억니은 디귿에 의해서 함수를 하나 찾으라고 이렇게 나올 때 y는 f 라지 x를 만족시키는 함수다 라고 얘기하면 이 치역과 공역이 모두 똑같은 함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글로는 이야기를 안 해줄 거야. 어떠한 조건이든 전부 다 수식을 이용한 식이나 기호로 그 함수의 특징들을 얘기해 줄 건데 그러면 그 기호들을 너네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소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치역이 일단 치역이라는 놈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치역은 f 라지 x로 이렇게 적는다는 것 좀 기억해 놓고 그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치역과 로그함수의 치역을 좀 생각해 보면 치역이 제일 특이한 함수는 일단 상수함수는 어차피 함수값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도 치역이 좀 특이하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면서 공역과 치역이 함수값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치역이 특이한 함수는 아니고 2차 함수가 일단 치역이 좀 특이해. 여기를 a, b라고 얘기하면 y는 b보다 크거나 같은 f, x는 b보다 크거나 같은 항상 이걸 만족시킬 테니까. 그래서 얘가 치역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치역이 특이하긴 해. 뭐 하나를 안 갖는다? 0이라는 값만 치역으로 갖지 않는다. 이게 좀 특이하고 그래서 0은 안 되니까 0이라는 점근선을 이렇게 갖고 정의역도 특이해서 x가 0이라는 점근선, y가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네 종류의 함수가 있는데 얘를 a, b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y 값이 b보다 fx 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류의 특이한 치역을 갖고 이렇게. 그리고 치역 중에 제일 특이한 거는 사인 코사인이 제일 특이하고 나머지 함수들은 어찌됐건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거나 이러는데 사인이랑 코사인만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 치역이 진짜 특이해. 이하나 쉬어야 돼?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조금만. 함수 한 10번까지 할 건데 4번까지만 하고 쉽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그래서 자 지수함수 그래프는 치역이 자 y는 2x제곱 그래프 아나요? 아직 우리가 항상 그 지금 앞으로 나올 새로운 함수 수험부터 나오는 새로운 함수는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방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을 풀고 그 다음에 3, 4차 함수는 3, 4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또 똑같이 방부등식을 푸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수2에서는 3, 4차 함수의 극한 및 미분까지도 배워버리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및 미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극한 및 미분을 배울 거야. 그래서 원래 미분을 배워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데 수1에서 지수가 나오고 실제로 미분하는 건 미적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하면서 함수를 좀 추론해 볼 거야. 짠, x에 0을 집어넣으면 0,1이야. 자, 그래프 추론하는 방법이야. 나중에 초월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추론할 거야. 3번이랑 바로 연결시킬게. 3번 보시면 이거는 일단은 수1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드릴게요. 얘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극한이라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x값이 한없이 커질 때랑 x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될지 추론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별로 안 어려워. 다음아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런 식으로 x값이 커지면 이 y값 전체는 어떻게 될까? 커져요. 커지지.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 x값이 한없이 커지면 y값도 한없이 계속 커질 거야. 그 다음에 이 하나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새끼의 y값은 어떻게 될까? 0에 가까워지는데 0이 돼? 안 되지. 그래서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살짝 클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미분을 원래는 하셔야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는구나를 미분으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미분을 우리가 못하니까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점점 좀 작아지네요. 여기는 점점 커지고요. 다른 변화 없이.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교과서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 원래는 미분하면 끝이야. 원래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을 하는 건데 미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실제로 집어넣어가지고 규칙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자 인 거야.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돼.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커. 0보다 큰 값들만 가자. 0보다 큰 값들만 가자. 그리고 지금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얘가 개 커질 거고 x값이 한없이 작아져도 얘가 개 작아질 거야. 그런데 극한을 볼 때는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라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특이한 지점이 뭐라고? 0에서 함수값이 없다고. 0에서 함수값이 없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도 볼 거냐면
0보다 살짝 클 때랑 0보다 살짝 작을 때의 극한값도 확인하셔야 돼. 자, 얘 x가 0보다 살짝 클 때랑 x가 0보다 살짝 작아질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이걸 무한대의 반대말이 무한소, 한없이 작아질 때 라고 불러서 무한소라고 불러. 그럼 소민아 이제 생각해봐. 얘가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0 플러스, 자 x가 0.1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야? 10 맞지? 0.01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100이지. 0.001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1000이지. 그러면 얘한테 가까워질수록 y값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한없이 커지니까 여기서 출발하게 될 거야. 이게 0에서의 우극한. 정의역이 특이할 때는 얘처럼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저 끝이랑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미적분에 나오는 거 웬만한 초월함수 그래프 그냥 다 그릴 거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0 마이너스에서 정연아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0되지. 그럼 얘한테 더 가까워지려면 마이너스 0.0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0. 즉 얘한테 점점 가까워지면 그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간다라고 너네들이 배운 거야. 그리고 가영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x값이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지. 0에 가까워지겠지. 그 다음에 정은아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근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는 살짝 작을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연결시키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그래프를 추론하는 방법이라고. 뭐야? 쉬어. 그래서 일단 함수를 볼 때는 맨 먼저 정의역이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함수값들이 갖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그냥 다 갔는지 아니면 일부만 갔는지 확인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값이 개 커질 때랑 개 작아졌을 때 아니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함수값들이 어떻게 될지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어서 더 할게요. 쉬어요. 좀 잘하지.